오종혁 국어TV.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일근의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에서는 이제 그곳에는, 자, 그리운 곳이겠죠. 당신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수 있는 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돌아봐라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쓰면서 어떻습니까? 강조한 거죠. 요 장소를. 그렇죠? 반드시 보라는 명령형을 쓰면서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요. 우리 제목에서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향의 모습, 여러분의 고향은 어떻습니까만은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운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화자가요. 그래서 그리운 곳은 이제 고향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를 부린다. 이거 우리라는 것은 이제 화자뿐만 아니라 이제 복수, 여러 대상,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청학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운 곳에서는 우리를 부르는 당연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거죠. 뭐뭐하네라는 것은 이제 영탄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감탄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감탄형 종교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종교럼이 네가 이제 나오거든요. 주로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종교럼이의 반복을 통해서 또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구초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수 한자 성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우가 죽으면 이제 자기가 살던 이제 언덕을 보고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자 성어니까요. 이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헐벗은 영혼들도, 그쵸? 귀할, 그 귀라는 건 믿고 의지할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안식의 장소, 즉 안식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듯이, 자, 비유를 했죠. 상처받은 삶들, 상처뿐인 삶들, 그러니까 헐벗은 영혼, 상처뿐인 삶들,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쵸? 고향을 떠난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운 곳으로. 그렇죠? 잠들 수가 있다. 잠들 수 있다는 건 바로 여기 나왔죠.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대응됩니다. 위아래가. 그리운 집은 있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운 집이 바로 고향이죠. 다시 한번 있네. 네. 그렇죠? 네. 요 네라는 동일한 종교로미가 반복되면서 가군 있죠? 우리 마지막에 우문이 반복되는 요 가군. 이러한 가군을 통해서 또 리듬감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지금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어떤 본질적 속성이 드러난 거죠. 천상의 사랑. 천상의 사랑은 이제 어떤 이 영혼의 숭고한 사랑. 헐벗은 영혼이니까 여기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헐벗었고 상처뿐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반대말은 현재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난 어떤 고독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미 빗장을 풀고 달아나 버렸다. 그렇죠?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제 빗장을 풀고 달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죠. 천상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달아난 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구체화 형상화라는 표현 방식을 쓴 겁니다. 그래서 헐벗고 상처뿐인 이러한 영혼과 삶이 바로 뭐다? 이 천상의 사랑이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과 요 두 개는 서로 어떻다? 대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보리밭 위로 부는 바람. 그렇죠? 보리밭 위로 부는 바람. 이 촉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작은 바람에도 나는 어쩔 수 없다. 무기력과 불가항력적인 자기 자신의 상황을 지금 인식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화자는 인식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19를 보니까 이제 김소월의 길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구관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보십시오. 공중에 저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열십자. 그러니까 이제 복판. 여기에 이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공간의 그 방향. 거기에 내가 서 있는데 갈래갈래 갈린 길. 이 반복이 굉장히 심하죠. 리듬을 지금 부여했습니다. 우리 자음 리을을 반복을 했어요. 울림소리를. 저 길이라도 내게 전혀 갈 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 많은데 나는 뭐 한다? 어떤 지향할 수 있는 그러한 고향에 대한 방향을 어떤 갈 곳을 몰라 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지금 타지에서 어떻습니까? 갈 곳 몰라 하는 화자의 절박한 상황을 갖다 제시한 겁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고통을 인내합니다. 인내요. 어제는, 그렇죠? 어제는 들판에서 잠을 잤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을 떴다. 그러니까 이제 대꾸법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서 노숙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 노숙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길 밖에서 한 데서 잠을 자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월인들 이걸 볼 때 이제 화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삶을. 꿈인들 없겠냐 뭐 이런 얘기죠. 꿈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서리법을 써서 꿈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자기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거든요. 이러한 꿈이 없진 않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꿈속에 고향을 가려는 그 꿈속에 비단길인들 끝이 없으랴. 자, 이 서리법을 썼죠. 자,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요. 고향에 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비단길, 이 실크로드라고 하거든요. 우리 낙타에 가는 이 실크로드. 동양에서 서역으로 가는 그 길이 이제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이 고대 무용로를 제시했는데 이건 이제 뭘 비유하는 거냐? 이러한 고통과 어떻습니까? 절박한 길이라도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가서 도착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끝이 있으면 안전성이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볼 때 이 고통도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그렇죠? 시적 화자의 그 표면적 화자가 등장하면서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막 등지에서 이 낙타의 상품을 막 가득 실어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뭐 비단도 싣고 뭐 한약도 싣고 뭐 차도 싣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이 서역으로 장사 나가는 그런 상인을 이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대 무용로에서 우리 그 대상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그 대상에서 이제 무리잖아요. 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이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죠. 그러한 쌍봉 낙타로 지금 뭐 합니까? 비유를 한 겁니다. 자기를. 그렇죠? 쌍봉 낙타에 지금 비유를 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화자의 어떤 고독감을 지금 제시했다. 이런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가 없는 그러한 그 고통, 그렇죠? 시련의 그 길이라는 거예요. 도시의 불사막. 그러니까 도시의 불사막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비단길은 아니더라도 현재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지금 도시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도시의 삶이 그만큼보다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시련과 역경의 그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글거린다는 것은 이제 햇빛이 막 쏟아지면서 막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내려찌는 햇빛이 내려 쪼이면서 막 지글지글 막 찌개가 끓듯이 막 이러한 뜨거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촉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 고통의 맨발로 그렇죠? 이 고통의 맨발로 이 뜨거운 사막을 맨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만큼 극단적인 이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극복하려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이 지금 담겨 있다. 그래서 고통을 인내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연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고향에 대한 지향입니다. 이 연은 이제 제가 편의상 나눈 거고요. 사실은 한 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도막으로 제가 편의상 나눈 겁니다. 연이 안 써 있으면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강의상 띄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향에 대한 지향을 합니다. 지향점이 이제 고향이죠, 당연히. 또라는 이제 부사어가 등장했다는 건요. 그냥 무심하게 보지 마시고요. 시에서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의 의미는 화자가 어떤 것을 부여하냐면 지속적이다, 또 반복적이다, 뭐 연속적이다, 단절돼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속적인 그런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사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또 그렇게, 그렇죠? 그만큼 뭡니까? 간절하다는 건 뭔가가 가다 보면, 그렇죠? 어디 고통의 길, 도시의 불사막을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마지막 저녁. 이렇게 마지막 나오죠.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 끝이 없으리 할 때 이 끝, 그렇죠? 이 시어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시어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 그렇죠? 저녁 끝이라는 건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 저녁은 또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뭡니까? 마지막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시련도 결국은 언젠가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두고 온 고향의 바닷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고 온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면 두고 온 고향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조우한다는 것은 만난다는 거군요. 우연히.
그래서 고향과 이어지는 이 화자의 상상력, 그죠?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상상을 하겠죠. 이러한 고향의 아름다운, 정다운 삶을 떠올리면서, 그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죠? 이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입안에 풍화하는 모래가 씹히고, 그죠? 예, 이 사막길을 가니까 이제 모래가 씹힌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씹힌다는 것은 이제 청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드러나고요.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달이 떠올르네요. 붉은 달이 떠오른다는 것은 색채어를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 이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예, 사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이 떠오를 때 붉은 달이 막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붉은 달이 떠오르고 사막에 그 모래가 씹힐 정도로 뭡니까? 예, 고단한 길을 계속 이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지금 감각적으로 예, 묘사돼서 잘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이럴 때 별에다가, 그쵸? 이게 별 나오죠? 바닷별 할 때 이 별. 그러니까 이 별에다가 귀를 가져다 대면, 그러니까 바닷별과 이 별이 어떻습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향의 별과 현재 고통의 삶을 갖고 있는 이 사막에 있는 별, 그쵸? 예, 이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대면 고향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바닷별과 조우할 수 있다라는 것과 서로 대응되는 예, 식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혀 속에서 잉잉거리는, 자 이제 혀 안에서도 어때요? 잉잉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늘고 팽팽한 줄에 막 부딪히는 소리가 이제 잉잉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세상의 첫 소리라고 하죠. 또 구체적인 소리, 청각이 나왔네요. 세상의 첫 소리와 첫사랑, 그렇죠? 현홍수 떨리는 소리. 그러니까 현홍수라는 것은 이제 목젖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젖이 떨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이게 첫사랑이니까 이 떨린다는 것은 여기서 볼 때 설레임, 그렇죠? 첫사랑의 어떤 설레임과 어떤 그 감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한 감정까지 제시하면서 고향에 대한 설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댄다는 것은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한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통 속에서도 예, 어떤 이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되면 고향을 만날 수 있다.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가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첫 소리 이러한 시어의 대조를 통해서 훨씬 더 고통의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강한 희망과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제 속에는. 착한 눈동자 선한 귀로, 그쵸? 아주 그 선량한 눈동자, 선량한 귀. 그러니까 고향을 대하는 아주 순수하고 어떻습니까? 편안한 자세, 가장 그 순수한 자세, 그쵸? 예. 이러한 자세로 그리운 곳으로 돌아봐라 라는 거죠. 우리 제목 속에 나왔죠? 그리운 곳으로 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보라는 겁니까? 착한 눈동자, 선한 귀로,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시의 불사막 같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부정적인 요거에 대비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은 뭐니까 어떤 그 선량하지 못하고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예,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고향은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순수하고 평화롭고 어떤 갈등과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러한 속물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운 곳에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죠. 이 그리운 곳에는 뭐가 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운 곳으로 봐라. 그리운 곳,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연세법이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의 반복을 통해서 그리운 곳을 강조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를, 그렇죠? 화자에 한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확대한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해서 예,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라는 것은 어느 개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예,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의 반복 또 수미상관식 구조로 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행과 마지막 행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핵심 정리가 하시면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관조적이면서 사색적, 감각적인 그런 성격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인의 모습이죠. 예, 이 시인은 굉장히 중요한 시인입니다. 정일근.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24년 9월 고2 모의고사에 출제했는데 연속으로 어떻습니까? 예, 출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9월에 나왔는데 10월에 나왔다. 그럼 뭐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등장했다라는 걸 볼 때, 그것도 고1이나 고2에서 연타로 나왔다. 아, 이건 정말 저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예, 연속으로 나왔다. 1년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작가인데 연속으로 나왔다라는 건 정말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해에 또 한 달 만에 나왔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일근 시인이 예, 중요시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 모의고사에서.
고래 시인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남에서 출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닷가 사나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흑백 사진이 또 유명하죠. 예. 유년 시절의 그리움, 또 어머니의 그릇, 예, 출제됐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진심 담긴 시를 쓰고 싶은 소망. 이렇게 해서 이제 소박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 참 유명합니다. 맑은 세상을, 예, 꿈꾸고 있고요. 주머니 속의 바다, 이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예, 영상 찾아보셔가지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였고요. 예, 강의를 하면서도 정말 그 바다에 대한 가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거든요. 예, 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바다라도 시를 한번 읽고 보는 그 바다의 모습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예, 문제까지 전부 풀어보셔야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문제만 소개하겠습니다. 유사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리듬을 생성한다 그랬는데, 유사한이 아니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는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그 어휘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에 강해지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서리법을 통해 절망적인 노숙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그랬는데, 노숙의 세월인들 꿈이 없으리라 해서 우리 서리법을 통해서 꿈에 있다라는 희망을 드러내고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매력적인 오답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힘을 주기 위한 거니까요. 예, 꼭 한번 풀어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연관 시 중에 이용하게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라는 시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라지오 이야기에 귀기울이던 어린 시절의 과거의 추억, 어머니에 대한, 예, 과거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의 밤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또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는 즐거움이 또 있다라는, 예,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포근하고 행복한 기억을 간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화자가요. 아셨죠? 그래서 과연 이 시에서 이 고향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공간이 아닐까, 예,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예, 정일근 시를 마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